네,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또 SBS 양반의 논소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 결승의 티켓은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잠시 후에 2차 경선 결과가 나오면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은 내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최종 인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자, 이 후보가 직접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리던데요. 누가 있죠? 일단 뭐 박용진 전 의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릉실 전 법무부 장관, 문병호 전 의원도 있고요. 친명 비명 할 거 없이 당내 통합의 인사도 주목할 만하다. 그다음에 보수 책사인 윤여준 전 장관도 있으나 또 고노을 전 의원, 네. 친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 밖의 통합과 당 안의 통합 자체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통합이라는 전체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가 되기 전에 이미 뭐 정규제, 조갑제 이 보수 농객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탈리념하겠다라는 의지를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특히 지난 총선 당시에 이른바 비명 행사 논란 끝에 공천에서 탈락했던 박용진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눈길을 끕니다. 자, 박용진 전 의원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해야죠. 선대위에 뭐 결합을 하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어야죠. 예. 지금 제안이 와서 예. 서로 의논 중이에요. 지난번 2월 달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100분 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예. 그 본인은 중도 확장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예. 박용진 의원이 표현했었던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 예. 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 이거를 좀 맡아주라. 이런 요청이 그때 있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왼발 오른발 다 쓰는 정치를 통해서 득점을 올리자. 이게 예. 제 생각인데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레프트 윙 역할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자 이재명 후보 통합과 성장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는데 이 선대위 합류하는 면면을 봐도 통합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민경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추대식처럼 이제 본선 후보가 된 뒤에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14번이나 이제 얘기했다라는 게 상당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복에 보면 그 1번이라는 숫자 밑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점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통합의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박용진 전 의원이 이제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합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박용진 의원하고도 이제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재명 그때 대표가 유튜브 TV에 나와가지고 비명 행사를 공개적으로 이제 자백 이제 하면서 다시는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제 합류를 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진정성에 있어서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통합 행보가 정말 단순히 점 찍기 그리고 여러 명을 이제 선대위에 이제 끌어들였다라는 것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합을 외치자마자 이제 불과 하루 만인 어제 또 행안위에서 국회에서 네. 민주당에서 지역화폐 1조 원을 단독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냥 힘 보여주기 밀어붙이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통합의 행보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은 여전히 똑같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탄핵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영입설도 나왔는데요. 자 소영주 부대변인, 자 김상욱 의원은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제안은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뭐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고 있는 중도 확장, 특히나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이렇게 우클릭하는 것들은 결국엔 인선들을 통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라는 것들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단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인데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선을 지키려고 했던 인사라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탈이념이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통합을
한다는 명목하에 윤여준 전 장관, 김상욱 전 의원도 있으나 통합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통합의 상대는 기준이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정 질서에 대한 수호지가 있는 보수라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과는 손잡지 않겠다라는 선이고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김상욱 의원이다. 지금 현재 의장단과 해외 무슨 그 의정활동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아는데 본인의 SNS에 국민의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면 탈당도 고려하겠다. 저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김상욱 의원 자체가 한동훈 후보,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를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당내에서의 거치에 따라서 네. 본인이 탈당을 하고 나서 이재명 후보를 돕는 행보도 할 수 있겠다는 여지를 SNS에 남긴 걸로 봤을 때는요. 이게 그냥 설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현실화될 수도 있다.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한석을 더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갈 때면 가라 뭐 이런 태도던데요. 사실 지금 김상욱 의원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발언 자체가 해당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김상욱 의원의 케이스를 아마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그 대표가 있을 때 1급 체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만약에 이제 의총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출장이 있거나 잠시 이제 어디를 비워 놓더라도 그런 부분을 징계까지 하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본인이 얘기할 때는 참 보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게 참 의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김상우 의원이 얘기하는 참 보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김상우 의원의 이제까지 행보를 보면 아마도 민주당에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본인이 거취를 정할지는 아마 김상우 의원한테 달려 있을 건데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오후에 SK 하이닉스 공장을 찾아서 반도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후보의 행보가 진심이라면 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려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임이 분명하죠.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비중도 매우 커질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요 의제로 놓고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선 후보 선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킵시다.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킵시다. 이재명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 육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진심이라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도 공당의 대표로서 좀 너무 유치한 조건인 것 같아요. 전체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52시간 이제 예외 조항만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 동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52시간제 예외 조항 자체는 노동계와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한 뒤에 그 법에 넣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강제적으로 입법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노동계의 어떤 현안들을 아예 가운데서 조율하지 않고 한쪽 편만 들어서 통과한다면 이게 정치일까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가고 나서
지금 내일인가 모레 한국노총의 간부들을 만나는 일정을 이재명 후보가 잡았습니다. 현재 52시간제 예배 조항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시대가 변했으면 이 부분은 좀 유의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이 당내의 여러 의원들과 논의를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아직은 노동계 합의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52시간제에 대한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 부분을 반도체 특별법에 녹여서 통과시키자라는 거 이게 정치예요.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안 하면은 반도체 특별법 안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건을 걸어놓는 거는 굉장히 좀 유치한 발상이다. 저는 보입니다. 하민경 대변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1호 공약으로 세웠으면 당연히 그 내용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지금 반도체 그 52시간 예외 적용 그 부분 때문에 반도체를 하는 기업에서 상당히 이제 원하고 있고 국제 경쟁력에서도 많이 뒤처집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52시간이라는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전에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러게 일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민노총을 만나자마자 돌변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마련을 하는데 반도체법 안에 이제 알맹이가 빠져있는 이런 반도체법을 공약으로 세운다라고 하면 누가 과연 믿어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기업들을 보면은 계속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 주 70시간을 이제 이상 근무를 하고요. 또 미국의 엔비디아가 만약에 생기면 뭐 이제 소득을 분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생기기까지 정말 고강도의 근무를 이제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지금 또 후발 주자로 나서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3교대로 24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잘 알지 못하고 기업들의 이제 그 현장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대표 계속 삼성 같은 기업이 6개가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잘 살 수 있게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개선책, 대선 그 대비책을 먼저 이제 같이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공약만 내세워 이건 정말 빈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책이라든지 이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현장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의대정원 2,000명이 아주 안 좋은 그 정책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대증원에 관련해서 각 관련된 구성원들과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해. 찍어 누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도 피해보고 의료계도 피해보고 학교도 피해보고 다 피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 결정이 다소 더디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노동계에 전달을 해서 노동계도 지금 말한 대로 뭐 대만이라든지 여러 글로벌 국가들이 이 반도체 산업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좀 양보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합의점을 가지고 와서 반도체 특별법을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부작용이 안 드러날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굳이 비판하기 위해서 억측을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좀 그런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